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27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6일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35.11포인트 상승한 3478.73에, 나스닥은 198.59포인트 상승한 11,665.06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83.48포인트 상승한 28,331.92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인 증시 상승은 세일즈포스가 이끌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주당 1.44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26.04%나 폭등했습니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도 각각 8.22%, 11.61%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2.85% 올랐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2.38%, 2.16%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1.36% 상승했습니다. 이날 모더나가 56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힌 것도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은 11.2%나 증가해 예상치 4.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짐 폴슨 리트홀트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코로나19 환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중국과의 무역 합의 지속 등의 시장이 힘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은 온스당 1.5% 상승한 1952.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이 2%의 목표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새 접근법을 공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 유가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WTI 원유는 배럴당 0.09% 상승한 43.39달러에, 브렌트유는 0.6% 하락한 45.57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9포인트 상승한 2369.32에 마감했으며 개인은 1935억원, 외국인은 1833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3508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서상영 키움증권연구원은 3단계 거리두기 가능성이 제기되며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고 미중 마찰 우려 또한 낙폭 확대 요인이었다며, 그렇지만 정부 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의 신중론을 언급하자 낙폭이 축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종이목재, 서비스업,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등이 상승했고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유통업, 보험, 금융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이 상승했으며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거래일과 같은 56,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 등은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생활건강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04포인트 상승한 841.35에 마감했으며 개인이 나홀로 1344억원을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781억원, 288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도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KMW 등이 상승했고 HLB, CJENM, SK머티리얼즈 등은 하락했습니다. 26일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지난달 월간 순이용자 추정치는 1085만 명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앱 1위인 쿠팡에 이어 두 번째이며 11번가와 위메프, G마켓 등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마켓을 줄임말로 사용자 거주지에서 반경 6km 내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주고받기보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례가 많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판매자가 물품을 자기 집 문고리에 걸어놓으면 구매자가 가져간 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가 늘었습니다. 당근마켓의 가장 큰 무기는 신뢰성으로 같은 동네 주민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사기 위험성이 낮으며 거래 매너 온도는 판매자가 평판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당근마켓의 성장 속도는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해 연간 거래액이 7천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1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물건을 거래한다는 목적보다는 안 쓰는 물건을 동네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고거래에만 머물지 않고 동네 주민을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데다 거래 온라인 플랫폼이 활발해지면서 중고시장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중고시장 연간 거래액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일부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은행권의 금융지원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은행권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외화는 80에서 70%로 통합은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란 1개월간 순현금 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자산으로 대표적인 유동성 규제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도 은행 자체적으로 버티림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의 실물 부분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이 유지될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날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까지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월 기준 국내 은행의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02.6%로 나타나는데 시중은행의 경우 98.1%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융위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의 일부이므로 함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한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 연장도 곧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간 은행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년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FN 가이드에 의뢰해 최근 한 달 동안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1위는 카페24로 16억 원에서 현재 3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백준기 연구원은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카페24의 전자상거래 솔루션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어닝 서프라이즈는 즉각 주가에 반영되며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지난 7일 24.3% 오른 것을 포함해 실적 발표 후 27.5%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선 LG화학이 4,007억 원에서 5,841억 원으로 전망치가 무려 24.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54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던 배터리 사업부가 올해 2분기 1,55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덕분입니다. 이 덕분에 LG화학 주가 상승률은 33.3%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CJ제일제당과 미래에셋대우,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헬스케어, 금호석유 등도 대형주 중에서 영업이익 전망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새 급감한 종목도 많았으며 제이콘텐트리는 한 달 전 137억 원에서 현재 30억 원으로 77.7% 줄었으며 코로나로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종목이 3분기 실적 기대치도 낮게 나타나는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는 한 달 전에는 3분기에 337억 원으로 영업이익을 낼 것을 예상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48억 원의 적자로 전망치가 바뀌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GS, S-오일,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삼성 SDS, 롯데케미칼 등이 대형주 가운데서 영업이익 전망치 감소폭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과 나빠지는 종목 간 주가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은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학습 효과로 코로나19 재확산 시 코로나 피해주의 실적 전망 하향이 3월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실적이 좋아질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6일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TSMC는 전날 온라인 기술 심포지엄에서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이 나노 공정 반도체 공장을 대만 신주 지역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SMC는 내년부터 신주의 이나노 연구개발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인근 부지에 제조시설을 구축하며 공장은 총 4개 동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2조 엔이 투입될 예정으로 R&D 센터에만 8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TSMC는 2018년 7나노 제품 양산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5나노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TSMC는 5나노 공정으로 제품을 양산 중이고 삼성전자도
올 2분기부터 5나노 제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5나노 칩은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애플 신형 아이폰에도 채용될 예정이며 삼성의 3나노 양산 시점은 TSMC와 같은 2022년으로 알려졌으나 2나노 공정 로드맵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는 올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3.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위인 삼성전자는 점유율 17.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TSMC와 삼성전자 간 점유율 격차는 약 36.5%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약 3.8% 늘어난 수준입니다. 한편 2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 극자외선 파운드리 라인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IBM CPU 수주에 성공함에 따라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힐 원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BM은 지난 17일 차세대 서버용 CPU 파워 10을 공개하고 삼성전자의 최첨단 EUV 기반 7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생산은 7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와 IBM의 파운드리 협력으로 양산은 2015년 업계 최초로 7나노 테스트 칩 구현 발표 등 10년 이상 공정기술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으며 생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며 TSMC를 쫓아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다양한 경제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출근길에 태풍이 오셔가지고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